오늘요 인터넷에 이분의 이름이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에 올랐어요. 안진용 기자님. 네, 강부자 씨 그리고 그 남편인 이무건 씨입니다. 두 분이 어제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강부자 씨가 이무건 씨가 오랫동안 바람을 피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외도를 한 상대 여성이 와서 자신에게 인사를 했는데 그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줬고 본인은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인내하면서 무려 53년간 가정을 지켰다고 털어놔서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복준현이 이게 무슨 영화나 드라마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실 강부자 씨의 남편 혹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조금 이 시청자분 중에 연세 있으신 분들은 저분 잘 아신단 말이에요. 이무건 씨. 이무건 씨 다 알 겁니다. 네. 이무건 씨는 원래 성우 출신이에요. 그렇죠. 네네. 1961년도에 MBC 성우로 이제 데뷔를 완전 했고요. 신사예요, 진짜. 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중앙방송에 탤런트로 공채돼 가지고 그 이후부터 나온 건데 그 유명한 작품 많습니다. 수사반장, 아하. 전원일기, 그다음에 제1공화국, 3호국, 옥녀, 삼김시대 아주 굵은 연기 하시는 분이고 저 정도 나이 되는 분들은 충분히 저분 얼굴만 뵈도 어느 분인지 알죠. 네. 아주 선 굵은 그러니까요. 그런 연기를 하시는 분이고요. 네. 근데 이제 강부자 씨 어제 말씀하신 게 좀 와닿아요. 본인이 참고 사는 이유를 나름대로 설명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중간에 우리가 깨졌으면 사람들은 내 드센 이미지를 보고 강부자 때문에 저 부부는 이혼했다 이렇게 인식을 할까 봐 억울해서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정작이 정말 참고 사는 건 나다. 오래간만에 이제 마음에 있는 얘기를 탁 터뜨리셨는데 네. 말 그대로 이무건 씨 지금부터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재명 교수님. 저걸 예능 방송에 나와서 저런 또 고백을 털어놓는 것도 힘들었겠지만 그동안 어떻게 참고 견뎠을까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67년도에 결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만 53년째. 세상에. 네. 웬만한 부부보다 훨씬 오래 그러네요. 사신 거죠. 네. 그런데 강부자 씨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첫째는 아들, 딸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혼하지 못하는 분들 중에 많은 부분이 그런 분들 맞아요. 있잖아요. 네네. 아들, 딸이 있으니까 애들 생각해서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애초에 어려서부터 본인은 절대 이혼 안 하겠다고 다짐을 했대요. 그래서 바람을 피웠을 때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른 자식만 안 나오면 된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러니까 바람 피고 거기서 아들이나 딸 나오지만 않으면 내가 참고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아마 이제 예전부터 그런 마음이 있으셨고 또 아이들 생각하다 보니까 본인이 좀 희생해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하. 아이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셔서 참고 살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그 우여곡절 속에서도 두 글자 가정. 그 가정이라는 게 참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강부자의 역사야 이게. 어? 어렸을 때 태어나서 이렇게 해서 결혼해서 서울에 올라와서 이렇게 기차 타고 올라와서 결혼하고 딱 아기를 낳고. 결혼 사진? 이거 우리 결혼 사진. 몇 년도예요? 17년 3월에 결혼 사진. 저 때는 좀 전주현이보다 더 낫잖니? 그렇죠. 이쁘네. 괜찮지? 이쁜 정도가 아니야. 또 남자들이 나를 놓친 게 후회 많이 했지. 섹시하네. 손정혜 변호사님, 결혼 생활 53년 차예요. 그런데 저런 우여곡절 공개했어요. 근데 그럼 두 사람 사이를 부부 금실이 좋다고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건 또. 2017년에 50주년 기념으로 금혼식을 진행했죠. 50년간 가정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많은 어떤 배려와 희생이 필요한지 아마 아실 텐데요. 이렇게 50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했던 비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많이 싸우셨대요. 안 싸웠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네. 싸우고 나서 어떻게 화해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나는 절대 친정은 안 갔다. 그러니까 친정으로 가서 이제 어떤 집 밖으로 나가거나 이러면 관계가 더 악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각방도 안 썼다. 야. 그리고 싸우면 그 자리에서 바로 화해했다. 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싸워도 슬기롭게 싸우는 방법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그러면 안진용 기자님 혹시
드라마에서 보여준 모습과 좀 많이 닮은 면이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네, 본인의 인생 작품으로 꼽기도 하는데요. 언어의 연금술사 김수현 작가가 썼던 목욕탕집 남자들, 네. 여기서 강부자 씨가요. 전통적인 어머니상에서 벗어나서 현명의 가정을 지키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워낙 연기가 좋아서 그의 연기 대상까지 받았거든요. 아. 그런데 본인도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 드라마 속에 나오는 시어머니, 어머니, 아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왔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이 바람피는 것도 숨기고 아. 자식들도 다 예뻐하고 오히려 그렇게 완벽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속으로 본인은 많이 삭혀왔던 걸 세상에. 이제 와서라 토로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강부자 씨는요. 물 흐르듯 흘러왔던 인생을요. 노래에 담아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세월 그 노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산천초목 다변해도 이내 몸이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서유석 씨의 가는 세월. 그런데 뭔가 강부자 씨의 삶의 이 궤적을 담아서 들으니까 더 좀 진하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소중하게 가정을 지켜내셨기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도요. 가정에 불어닥친 바람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셨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이영자 씨 이야기입니다. 아하. 한 예능 프로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충격적인 고백을 했는데요. 생전에 아버지가 정말 잘생기셨다고 그래요? 합니다. 박근영 씨 닮으셨대요. 와, 그 정도예요? 굉장히 와우. 잘생기셨다고 해요. 박근영 씨 갑자기 그런데 소환됐네요. 네. 내가 봤을 때 우리 아버지는 평생 바람을 피우신 것 같다. 오죽하면 산소에 이름 모를 여자까지 아이고. 찾아온 적이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이영자 씨는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 늘 불안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자식의 입장에서는 정말 엄마가 좀 이제 좀 이렇게 그 여자하고 좀 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네. 아버지의 외도를 고백했던 이영자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릴 적에 이런 아버지를 믿는 엄마가 너무 싫었다. 아유. 미련을 떠는 엄마가 싫었다라고 하면서 과거를 회상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머니를 생각하면 더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어머니를 생각하는 이영자 씨에게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근데 언니는 맛 표현을 어쩜 그렇게 옛날부터 잘했어요? 언니가 얘기하면 다 먹고 싶어지잖아. 아, 나는 우리 엄마가 옛날부터 제때 밥을 못 주신 거야. 아 일하신다고. 저녁을. 그러니까 늘 상상하는 거야. 어. 연탄불에다 꽁치를 갖다가 칼집 착착착착 넣어가지고 노릇노릇하게 그냥 한 번에 4마리 굽거든. 4마리 딱 하면 한놈 갖고 와가지고 꽁치갈비처럼 이렇게 뜯어야 되겠다 하면 혼자 상상을 하고. 저 혼자 상상이 혹시 안진용 기자님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요리를 모습을 떠올리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꽁치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실제로 어릴 때 이 생선 가게 운영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꽤 차별도 받았다고 하는데 한 번은 택시를 탔는데 비린내가 난다면서 승차 거부를 당한 아이고, 적도 세상에. 있다고 하고요. 당시 이영자 씨 어머니는요. 정말 열심히 살겠다면서 하루에 3시간밖에 자지 않으면서 계속 일을 아이고. 했고요. 근데 그러다 탈이 난 겁니다. 결국 53이란 젊은 나이에 쓰러져서 반신마비가 온 적이 아이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머니 그러니까 더더욱 정말 그 우여곡절 그걸 참아냈고 이영자 씨 볼 때 딸인 이영자 씨 볼 때는 얼마나 엄마 그때 바보 같았을 엄마 왜 이렇게 참고 살아 막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손정희 박사님 그러다 보니까 이영자 씨의 삶은 좀 이렇게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가족들의 부양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어머니가 반신마비 증세가 생겼을 때 갓 연예인으로 데뷔했을 때입니다. 아이고. 조금씩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그 모든 연예계 활동의 소득은 어머니의 다리를 걷게 하는데 청춘을 바쳤다라고 표현할 아이고, 정도로 세상에. 어머니 이제 질환을 고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는 언니가 계셨는데 언니가 결혼하고 나서 형부가 돌아가신 겁니다.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빠 없이 있는 조카들에게 아빠 역할을 해주고 싶어서 집을 사주기도 했고요. 특히 조카들 교육비 많이 드는데 언니가 또 어떤 여러 가지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진하다 보니까 내가 쓸 거 좀 덜 써서 조카들에게 더 해주고 싶어서 대학비, 학비까지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니 정말 이영자 씨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몰랐던 부분이 있네. 이렇게 천사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아시지만요. 지금은 고인이 된 최진실 씨와 절친이었기도 하지만 그 최진실 씨의 그 아들, 딸들을 잘 살갑게 챙겨주는 이모 역할도 했잖아요, 세상에.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예. 늘 가족을 위해 살았던 이영자 씨, 이제는 자기 좀 짝도 찾고 좀 자신을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인터뷰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해서 울먹이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가슴이 찡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을 살고 싶다. 더 나이를 먹기 전에 내가 해보고 싶은 삶,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온전히 내가 정말 해보고 싶은 삶을 진짜 살고 싶다라고 하면서 울먹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멘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영자 씨가 이제는 본인을 위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맞아요. 우리 시청자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영자 씨를 보면서 늘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환호하는 이유는요. 늘 자신의 현재 모습의 그 당당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